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 주제가 다시 보는 링컨입니다. 링컨. 잘 알죠. 미국 제16대 대통령입니다. 그거 몰랐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위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다시 보는 링컨. 예. 왜 다시 보기라고 했을까요? 어릴 때 알던 링컨이랑 뭔가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면을 찾아서 다시 보는 링컨이 아닐까. 그것도 있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미국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링컨이 워낙 유명하고 링컨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날을 새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사고, 이게 문화의 이 링컨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는 링컨. 자칫하면 다시 보는 링컨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알았던 링컨을 뒤집어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링컨을 다시 한번 조망을 했으면 좋겠다. 자, 미국 초기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네. 이게 식민지에서 독립이 돼서 미 합중국의 모태가 되는 13개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때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 오른쪽에 몰려 있다. 자, 대서양 쪽에 몰려 있다. 예. 일단 북에서 남쪽으로 대서양을 기점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보통요. 문명권이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은 약간 지역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예.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고 1789년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제 미 합중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나 서서히 북쪽과 남쪽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네. 또 지형적인 뭐 이렇게 교류가 부족했던 것. 근데 결정적인 게 노예 문제입니다. 북쪽은 산업화가 빨리 돼요. 이게 산업화가 빨리 되면서 기술 노동자가 필요하면서 노예가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부는 플랜테이션 알죠? 대농장, 예. 면화 농장, 쌀 농장, 플랜테이션 위주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는 노예 제도를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이 정치적으로 북과 남이 여러 가지 뭐 인물적인 뭐 인물로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이슈로서는 이제 노예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됩니다. 지금의 미국만 생각해서 미국이 처음부터 조지 워싱턴,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2대 존 애덤스, 3대 토마스 제퍼슨 이런 기라성 같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16대 링컨까지 미국이 승승장구하다가 드디어 지금의 미국이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초기사는 엉망진창입니다. 그중에 가장 미국의 초기사를 미국을 어렵게 만든 게 북쪽과 남쪽의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자, 1800년 선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예. 자,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존 애덤스. 존 애덤스. 우리가 보통 이들을 연방파라고 합니다. 북부가 주도하는 연방파예요. 예. 자, 3대 대통령 선거가 1800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남부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출신 대통령을 이제 만들자.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주의 이탈표가 없이 몰표를 줘서 유명한 독립선언문의 핵심 저자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된 이유는 사실상 남부의 거의 대부, 갓파더 같은 가장 힘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학자들은 1800년 선거를 평화로운 정권 교체. 무슨 얘기냐?
이게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나라들의 역사를 이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초기 역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미국도 약간 그럴 위험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토마스 제퍼슨이 남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임에도 총성 하나 울리지 않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갑니다. 그래서 1800년 선거를 평화로운 정권 교체 혹은 무혈혁명, bloodless,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자,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심했다. 제1강에서 나왔던 1860년 링컨이 당선될 때의 그 지형도입니다. 파란색은 링컨을 지지했던 주, 빨간색은 반대파, 남부 연맹, 남부 연합,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파란색도 이제 민주당 링컨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변화하지 않는 북쪽 민주당, 남쪽 보수 공화당, 서쪽 민주당에서 중간에 있는 지역이 있죠. 예. 네. 이게 영어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윙, 근해. 어떨 때는 남쪽, 왔다 갔다 어떨 하죠. 때는 북쪽.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가 좌우를 합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해방을 약속을 했을까?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링컨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링컨은 미국이 그래도 독립 선언문 정신에 의해서 자유, 평등 이게 미국의 가치의 기본인데 노예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 근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예. 네. 그 사이에 적어도 7대 앤드루 잭슨부터 16대 링컨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대통령 그 누구도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 뇌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익에 불리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해요. 그런데 링컨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약속했을까? 과연 링컨은 영웅으로 태어났나 만들어졌나? 무엇이 그를 만들었나? 역사에서 인물들을 보면은 이게 만들어진 사람인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나? 아니면 타고났나? 탄생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인데 의문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링컨을 이게 켄터키의 링컨의 생가입니다. 링컨 하면 통나무집. 엄청 가난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링컨 생가를 갈 때 우리 애들한테 엄청 불평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켄터키 생가를 가면은 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외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링컨 당시에는 그야말로 땡 시골이에요. 그러네요. 거기에 태어났고 교육도 1년을 만에 9개월 받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또 본인이 굉장히 사랑했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이게 하여튼 그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또 아버지는 링컨을 책을 못 읽게 했습니다. 농사를 도와야지 무슨 책이냐.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죠.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이런 링컨이 어떻게 노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게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가에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다른 동료 어린아이들은 이게 흑인들 지나갈 거, 노예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 링컨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까? 사실 링컨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링컨을 만들었던 게 만들어졌다면 무엇일까의 첫 번째 해답은 성경을 포함한 독서.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된 이후에 그 했던 연설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도 마가복음 3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이제 미국 연방의 최대 시련이잖아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험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런 것은 우리 미 합중국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 것이다. 그래서 비록 시골에 있었지만 이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던 사람이 링컨이었대요. 책을 통해서. 이미 서구 유럽은 다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이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미 팽배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은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봤구나. 예. 알았던 거예요. 그 인터넷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네. 책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이 노예 상태에 있나? 자, 그래서 결국 링컨이 당선되고 남부주들은 이제 예고했듯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을 만들고 전쟁이 터집니다. 예. 자, 전쟁의 분수령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물자라든지 무기, 병력 수, 수송로 모든 부분을 볼 때 북부가 이게 훨씬 유리했지만 전쟁이란 게 물자가 풍부하고 병력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남부의 정신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친 남부를 쉽게 이게 압도하기 어려웠죠. 그러다가 1863년 7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펜실바니아의 조그만 마을 게티스버그에서 향후 남북전쟁의 향망을 가리는 이 치열한 전투가 3일 동안 벌어진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요. 그렇죠. 당연히 링컨이 지도력을 발휘했던 연방, 북부 연방이 이겼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링컨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승전보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후 남부 연방, 남부 연합 군대는 한 번도 북쪽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마지막 남부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1865년 4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링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 달 뒤 11월 19일 초청을 받아서 이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링컨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에요. 글자 수로도 300개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연설은 그 짧고. 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25분 강연이 아니고 한 5분 강연하면은 정말 멋지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링컨을 만들었던 연설이고 링컨의 가치가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든하고도 7회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바쳐진 새 나라를 이대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태어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가 시험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와. 근데 미국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
이렇게 한 절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게 원칙을 이게 정말 압축적으로 표현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 이게 이제 게티스버그의 핵심으로만 기억을 해요. 저는 또 아까 뭐랬어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자. 예, 그런 역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게티스버그 연설이 짧은 연설인데 자,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유, 잉태, 그 나라, 시험 받는 내전, 그 땅, 그 나라. 눈치챘습니까? 그분 뭐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내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예. 은혜 씨가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게 뭐 자기는 미국 사람 아닌 것처럼 3인칭을 쓴 거예요. 그 나라. 전쟁에 죽었던 전사했던 그분들. 여기에 빠진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라의 명칭이 안 나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북군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남군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북군 병사라는 말도 연방 군사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고 다 3인칭이에요. 링컨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차에서 도착할 때까지 고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립니다. 왜?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봉헌된 헌신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린 그분들의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게 링컨이 만들어진 사람인가 이게 아니면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 영웅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인데 이게 역사의 창조자인가 아니면 전통의 계승자인가? 답은 제가 볼 때는 창조자이라기보다는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링컨이 타고난 것은 갑자기 어느 시점에 하늘에서 뚝 영웅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링컨이 놀라운 것은 기존의 미국의 전통을 계승하고 되새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 링컨이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잡았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하면은 미국 사람들 독립선언문, 미국의 가치를 만들었던 사람. 이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하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퍼슨이 죽은 뒤에 묘비에 썼는데 영어로 나왔지만 첫 번째 여기 보면 Here was bear 이렇게 여기에 토마스 제퍼슨이 묻혀 있노라. 첫 번째가 미국 독립선언서의 오서 저자. 두 번째 버지니아 식민지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버지니아 대학을 만들었던 창시자, father.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력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3대 대통령이라는 건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똑같이 배운 거야. 링컨이 저분을 United States of America라든지 대통령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이 합중국이 어떤 가치에 헌신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가까운 사람, 가까운 민족이 나눠지고 싸움하게 적이 되면은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긴 북부의 입장에서 패배한 남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렵냐? 남부주들이 노예 제도를 자기들이 고수해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벌을 받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 제도는 우리가 타당하고 헌법에 의해서 남부는 옳은 일을 했는데 무기가 부족해서 병사가 부족해서 에이 운이 없어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남부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남부를 포용해서 다시 연방으로 들여오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이 어려운 태스크, 이 의무를 앞에 두고
전쟁 이후에 죽어버립니다. 암살자의 총탄에. 그래서 이제 후임 대통령에게 이 책임이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 과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차라리 그때 암살자의 총탄에 죽어버린 링컨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링컨이 지금의 영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풀 정도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가들은 정말 하나님이 링컨을 좋아했지 않았나. 자, 링컨이 그러면은 암살 당하기 전에 패배한 남부를 이게 끌어들이는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나는 자비가 엄격한 정의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북부 정치인들이 본때를 보이자. 남부가 반성할 때까지 처절하게 우리가 다스리자. 그렇게 강한 정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전쟁은 끝났고 노예는 해방됐고 이제 남부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링컨이 포용 정책을 펴니다. 물론 본인은 빨리 죽었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링컨의 유훈을 받아들여서 대체로 남부를 포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지금도 북, 남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링컨이 엄하게 남부를 이게 다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포용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링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링컨이 왜 포용 정책을 폈는가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자비, 관용. 관용 좋지. 그래서 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의 책인데 제가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과거를 잊는 것에서 출발한다. 통일 이후 미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링컨과 그 이후 대통령들이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승자의 관용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고 미국을 하나로 결집하게 만들 수 있었다. 미국 사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러한 관용의 리더십으로 극복되었다. 관용의 마음을 이걸로 살아야겠다. 제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뭐 코멘트를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미국은 이전 대통령들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링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1, 2, 3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뭔가 이전 대통령을 생각했을 때 되게 위인이라고 말하기보다 뭘 못했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업적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인지 궁금했어요. 네. 되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인데 저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그래서 그것은 의문이에요. 왜 미국 애들은 이전 대통령, 아까 제가 잘난 대통령, 못난 대통령 나왔잖아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못난 대통령 그냥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나? 주로 잘난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이에요. 역사 교육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가능한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야지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오늘 강의를 이게 요약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근데 처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초기 역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되새기면서 그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빵 때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미국 학생들이 게티스버그를 또 애웁니다. 자유, 평등, 사람들의 자유. 그래서 이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